일본 보수 언론계가 멘붕에 빠졌다. 2024년 11월 평소 혐한 성향으로 유명했던 일본의 경제 저널리스트 타카야마 겐조가 한 생방송 도중 돌이킬 수 없는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날 이후 일본 SNS는 문자 그대로 폭발했고 방송국은 사과 성명까지 발표해야 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잠적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한국을 직접 보고 느낀 것을 국민 앞에 숨기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여행기가 아닙니다. 한국에 대한 기존의 믿음이 산산조각 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타카야마 겐조입니다. 일본 후쿠오카 출신의 52세 경제 저널리스트로 20년 넘게 아시아 각국을 분석하며 일본이 최고다라는 메시지를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그들의 성장과 기술을 늘 일시적인 거품이라고 평가해왔죠. 그러던 어느 날 편집부에서 황당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겐조 씨, 한국이 생각보다 많이 바뀌었다는 제보가 있어요. 직접 확인 좀 해보시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귀찮았습니다. 이미 수십 번은 다뤘던 주제였고 제 머릿속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어차피 또 감정적인 반응과 허세만 가득하겠지.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공항 로비를 가득 메운 무인 시스템, 군더더기 없는 이민국 절차, 공항철도에서 들리는 다국어 안내방송까지. 이게 진짜 한국 맞아? 그래, 공항이야 보여주기니까 그렇다 치자. 하지만 제가 본 진짜 한국은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저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저는 그래봤자 보여주기식 발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첫날 강남 한복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강남역 지하상가를 지나는데 무료 와이파이에 자동으로 연결되고 번쩍이는 전광판들이 실시간으로 공기질과 대중교통 정보를 알려주고 있었죠. 전통시장에서는 모바일 QR 결제가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었고 심지어 노점 상인마저 태블릿으로 주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건 중국 스타일도 아니고 일본도 못 따라가는 디지털 체계잖아. 그리고 그날 저녁 취재차 만난 한국 기업 임원들과의 저녁 자리. 식당에 들어서자 자동으로 음식이 나왔고 종업원이 아닌 로봇이 서빙을 하더군요. 여기까진 그저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결정타는 그들의 대화였습니다. 일본은 지금 디지털 전환에 너무 늦었어요. 우리는 이미 수출보다 기술 융합 쪽에 더 투자하고 있죠. 한국 임원의 이 말에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야, 이건 자존심 공격이잖아. 속으로 씩씩거렸지만 제가 들고 있던 자료에는 그 말이 팩트임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일본 방송에 돌아가 이 내용을 가감없이 전하려 했지만 편집부에서는 말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한국을 띄우는 발언은 자제해주세요. 시청자 반응이 안 좋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단 한순간 생방송 도중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타카야마 겐조는 오랜 시간 일본 우익 언론계의 상징적인 인물로 불렸습니다. 그의 방송은 언제나 도발적이었고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철저히 비판적이었죠. 한국은 모방의 나라다. 결국 일본의 그림자 속에 있다. 라는 말은 그의 방송에서 수없이 반복됐습니다. 그런 그가 왜 굳이 한국을 직접 찾게 되었을까요? 그건 2024년 일본 내에서 벌어진 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외교부가 발표한 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이 일본을 앞질렀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거죠. 이 보고서는 곧바로 일본 언론계를 뒤흔들었고 겐조가 속한 방송사 역시 진실 여부 확인이라는 명목으로 그를 한국에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팩트를 가져오시오. 일본이 아직 앞서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겐조는 이 미션을 복권이라고 여겼습니다. 한국에 가서 예상 가능한 몇 가지 장면을 찍고 한국에 과장된 현실을 비웃듯 짚어주면
시청률은 폭등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는 오만했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그는 대본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겉만 번지르르한 포장 국가입니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훨씬 앞서 있죠.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후 그 확신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했듯 인천공항부터 느껴진 이질감. 가는 곳마다 마주치는 생산적인 혼돈, 빠르게 움직이는 시스템 속에서 당황하는 건 자신뿐이었습니다. 취재 중 만난 한 교통공사 관계자는 겐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일본을 본받고 시작했지만 이제는 일본의 문제점에서 배웁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겐조가 곧장 감동을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한국의 단점을 찾으려 했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 상황에 부딪히게 되죠. 그 사건은 바로 생방송 도중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서울시청 부근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전시회. 겐조는 어차피 한국식 보여주기 행사일 것이라며 냉소적인 태도로 현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율주행 셔틀, AI 교통 제어 시스템, 시민 참여형 디지털 행정 플랫폼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시연되고 있었고 각 부스에서는 유창한 영어로 외국 바이어들에게 기술을 설명하고 있었죠. 그 현장엔 보여주기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본보다 훨씬 실행력 있는 기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겐조가 방송용으로 설치된 카메라 앞에 서자 예상치 못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한 외국 언론인이 통역을 통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일본은 언제쯤 이 수준의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까? 그는 당황했습니다. 우리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라는 애매한 답을 내놓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들려온 한국인 스태프의 속삭임이 그의 귀를 때렸습니다. 저 사람 아직도 일본이 우위라고 믿는 거야? 그 말에 겐조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자존심을 걸고 이 방송을 통해 한국을 객관화할 임무를 띠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 자존심을 계속해서 부수고 있었죠. 그날 밤 그는 편집진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 조금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생각보다 한국이 훨씬 앞서 있네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겐조 씨, 시청자들은 그런 얘기 원하지 않아요. 한국은 아직 부족하다는 프레임이 더 잘 먹히거든요. 겐조는 그 말을 듣고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진실과 대중의 기대 사이 그 어디쯤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정한 중심에서 생방송 도중 운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2024년 12월 3일 저녁 9시 타카야마 겐조는 일본 지상파 방송 시사 포커스 9의 생방송 패널로 출연했습니다. 이날 주제는 한일 기술 경쟁, 진짜 승자는 누구인가? 그는 여느 때처럼 차분한 표정으로 손에 쥔 대본을 바라보며 리허설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며칠 동안 한국에서 보고 들은 것들은 대본 속 허구를 그대로 읽어내기에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방송이 시작되자 사회자는 도발적인 멘트로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기술적으로 앞질렀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타카야마 씨, 한국을 직접 다녀오셨죠? 겐조는 입을 열었습니다. 네, 다녀왔습니다. 순간 방송국 내부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는 이어서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한국을 비판적으로 봐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본 한국은 제가 아는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기술팀은 대본이 아닌 멘트에 당황해 통신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패널들도 어색한 침묵에 빠졌죠. 그러나 겐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디지털 행정에서 종이 서류를 쓰고 있고
전자정부 시스템은 답보 상태입니다. 반면 한국은 시민이 실시간으로 행정에 참여하며 기술이 일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는 개념이 아니라 실체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한국을 너무 얕봤습니다. 이 발언이 나간 순간 트위터 실시간 검색어 1위 해시태그 타카야마 반란. 방송국은 급히 광고를 내보냈고 사회자는 황급히 수습 멘트를 준비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겐조의 발언은 일본 전체에 충격을 던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방송국 고위 간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방금 금기를 깼어요. 이제 일본 언론계에서 설 자리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겐조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을 말한 대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타카야마 겐조의 생방송 발언은 단순한 개인의 의견을 넘어서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됐습니다. 방송 직후 그에 대한 비난 기사들이 쏟아졌고 익명의 제보를 인용한 루머와 조롱이 도배된 포털 사이트 댓글창은 보기조차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한국에 세뇌당했나? 이제 저 사람도 반일 좌파야. 그는 평소 동료로 여기던 기자들로부터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통화는 따뜻한 위로가 아닌 사실상 선긋기였습니다. 겐조 씨, 우리도 곤란합니다. 당분간은 연락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며칠 후 방송국에서는 공식적으로 그의 패널 출연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무실 책상을 정리하던 날 그는 자신의 자리 위에 남겨진 쪽지 한 장을 발견합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익명의 누군가가 남긴 쪽지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언가 중요한 일을 했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그동안 한국에서 취재한 자료와 영상, 사진을 하나하나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새로운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타카야마의 진짜 대한민국. 첫 영상은 단순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시작해 서울역까지 이동하며 겪은 디지털화된 일상과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인터뷰. 하지만 영상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국을 얕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 영상은 일주일 만에 300만 뷰를 돌파했고 일본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타카야마 리스펙트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국으로 떠납니다. 이번에는 방송사의 명령도 시청률도 아닌 진실을 찾기 위한 자기만의 여정으로. 그를 맞이한 것은 한국의 겨울 아침 햇살과 따뜻한 김치찌개 냄새였습니다. 서울로 다시 돌아온 타카야마 겐조는 이번에는 언론인이 아닌 관찰자로서 한국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숙소도 일부러 한국의 일반 주택가에 잡았습니다. 편안한 동네 마트, 현지 식당, 동네 도서관. 그 속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국의 일상이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하루는 종로의 한 노포 식당을 찾았습니다. 허름하지만 정겨운 분위기에 끌려 들어갔죠.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겐조가 일본인이라는 걸 알고는 유창하진 않지만 따뜻한 한국어로 말을 건넸습니다. 일본에서도 된장국 먹지요? 여기 된장찌개는 진짜 맛있어요. 식사가 나오자 정갈한 반찬과 뜨끈한 찌개 냄새에 감탄하던 그는 갑자기 수저를 멈췄습니다. 된장찌개 안에 자신이 알레르기가 있는 재료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당황한 겐조는 식당에 설명하려 했지만 말이 잘 통하지 않아 오해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 입맛에 안 맞나 봐요. 왜 안 드세요? 이 말에 겐조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역시 보여주기엔 친절하지만 진심은 없나. 불편한 마음으로 식당을 나서려던 순간 주방에서 분주히 일하던 주인 아주머니가 달려왔습니다. 혹시 알레르기 있어요? 아까 멍게 들어간 것 때문에 혹시요?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어도 일본어도 능숙하지 않은 주인장이 손짓과 표정만으로 그의 이상 반응을 눈치챈 겁니다.
아주머니는 급히 자신이 만든 새찌개를 포장해 건넸습니다. 이건 멍게 안 넣고 다시 끓였어요. 그냥 가져가요. 미안해요. 그 순간 겐조의 가슴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이게 한국이구나. 그는 처음엔 오해했지만 결국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단순한 기술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바로 그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란 걸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타카야마 겐조는 마포구의 조용한 한 고시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전기난로 앞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며 한 장 한 장 노트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에서 마주했던 사람들의 얼굴, 들었던 이야기, 찍었던 사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는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한국을 다시는 예전처럼 말할 수 없겠구나.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그는 냉소와 우월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디지털 문명 충격, 시민들의 질서 있는 모습, 외국인임에도 따뜻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의 마음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짧은 몇 주 안에 겪으며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 겪은 작은 사건은 그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날 그는 근처 동네의 작은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마침 한국어 수업이 열리고 있었고 그는 조용히 구경만 하려다 선생님의 권유로 수업에 잠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글 자음과 모음을 배우며 어눌하게 안녕하세요라고 말했을 때 함께 있던 학생들과 선생님 모두가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와, 일본 분이시구나. 발음 진짜 좋아요. 그 말에 겐조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일본에서는 늘 경쟁자이자 비판 대상이었던 한국에서 이렇게 따뜻한 응원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날 밤 그는 유튜브 채널에 마지막 영상을 올리기 위해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을 켜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타카야마 겐조입니다. 일본의 경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면서 오랫동안 한국을 비판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모든 것을 진심으로 털어놓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첫인상, 스마트시티 전시회에서의 충격, 식당 아주머니와의 오해와 화해,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배려의 디테일까지. 일본은 오랜 시간 한국을 아래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시선 속에서 자랐고 그런 기준 속에서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이제 그런 시선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일본 사회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앞선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앞선 나라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시스템과 문명은 배려와 공감,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반성 위에 세워졌습니다. 일본이 진정 다시 일어서고자 한다면 이제는 한국을 인정하고 배워야 할 때입니다. 영상은 공개 하루 만에 500만 뷰를 넘겼고 일본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선 진짜 말할 줄 아는 어른이 나타났다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물론 보수 언론의 반발은 거셌고 겐조는 일본 방송계에서 완전히 퇴출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노인정에 가서 바둑을 두며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고 유튜브를 통해 한국의 진짜 모습을 일본에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배운 가장 큰 가치는 진심은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일본과 한국이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함께 웃으며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한국에서 계속 배울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진심 어린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음 진짜 한국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